여러분, 아침에 소변 보실 때 거품이 유난히 많아 보였던 적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 첫 소변을 습관처럼 들여다보게 됩니다. 신장은 아프지 않고 붓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조용히 아주 작은 신호로만 알려줍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도 그 신호를 놓쳤습니다. 3년 전부터 거품이 많아졌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받으며 삽니다. 너무 늦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순간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지금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하면 단단한 신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평생 지켜본 가장 현실적인 방법만 담아 드리겠습니다. 약도 아닙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도 아닙니다.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마트에서 쉽게 고를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소변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신호는 바로 아침 첫 소변의 거품입니다. 신장은 밤새 여러분의 피를 조용히 걸러냅니다. 하루 종일 몸속에 들어온 음식, 약물 찌꺼기, 염증, 부산물, 이 모든 것들이 밤동안 신장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아침 첫 소변이 가장 농축된 상태로 나오죠.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변의 거품은 원래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변기, 물살, 높이, 세면대, 비누, 찌꺼기 같은 환경적인 영향으로 생기는 큰 거품들은 대부분 금방 사라집니다. 이런 거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질 때 생기는 거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잔잔하게 깔리고 크기가 일정하며 물이 내려가도 잘 사라지지 않고 마치 비누 거품처럼 표면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백뇨라는 신장의 구조적 손상 신호입니다. 단백질이라는 것은 원래 신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물질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온다는 것은 신장의 거름망이 이미 찢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말을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요? 전혀 몰랐는데요.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 거품이 잔잔하게 생기더랍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비누 거품인가?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2달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소변의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고 물이 내려가도 잘 사라지지 않자 그제야 걱정이 되어 병원을 오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기준치의 여러 배, 신장 기능은 이미 정상의 6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소변 거품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 지금은 약과 식단 조절로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시지만 그 2달이 얼마나 컸는지 본인도 가족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침 첫 소변은 10분 뒤에 다시 보세요 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변을 본 뒤 물을 내리지 말고 10분만 두었다가 다시 보십시오. 정상이라면 거품이 거의 사라집니다. 하지만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신장은 이미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맞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세요. 아침 소변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이틀만 비교해도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병원에서 진단을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거품이 있다고 무조건 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열, 혹은 전날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도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2, 3일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건 몸이 더 크게 망가지기 전에 제발 한 번만 들여다봐 달라고 보내는 경고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파괴되는 장기입니다. 통증도 없고 붓지도 않고 열도 잘 나지 않으니 대부분의 분들이 문제가 생긴 줄도 모른 채 말기까지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작을 소변, 거품으로 시작한 이유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변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오셨다면 오늘부터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아침 첫 소변의 색, 거품, 냄새. 이 세 가지만 봐도 현재 신장의 상태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매일의 소리를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평생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마지막에 아프다고 말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신장은 초기에 먼저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냥 못 알아챌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호들을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절대 놓치지 않도록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붓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붓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하루 동안 생긴 불필요한 수분을 밤사이에 잘 걸러서 아침에는 몸이 가볍고 개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퉁퉁 붓고 양말 벗으면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아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두덩이까지 부어 있다면 이건 신장이 수분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붓고 아침에 조금 빠지다가 또 붓는 패턴은 신장이 보내는 매우 전형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심해진 피로감입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피곤하지라고들 하시죠?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고 평소처럼 걷는데도 힘이 빠지고 2층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약해지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몸 전체로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육이 덜 힘을 쓰고 평소보다 쉽게 지칩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요즘은 힘이 하나도 없네 하고 느끼는 순간 신장은 이미 앞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혈압의 변화입니다. 신장은 혈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피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면 압력을 좀 더 올려야겠다 하고 스스로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상이던 분이 갑자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거나 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심지어 저녁이면 혈압이 더 오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변화는 모두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반대로 잘 나오지 않거나 색깔이 유난히 짙어지거나 아침 소변이 탁한 노란색을 넘어 거의 갈색에 가까운 색을 보이면 이 또한 놓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간탈수, 신장기능 저하가 함께 겹칠 때 이런 색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한 번쯤은 갈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잦아지는 것은 신장이 수분을 적절히 잡아두지 못해 밤에도 계속 배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식욕 저하와 속 메스꺼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떨어지면 위가 안 좋나? 하고 위장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몸에 쌓인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독소가 혈액에 조금씩 남습니다. 이 독소가 뇌와 위에 영향을 주면서 입맛이 사라지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줍니다. 신장질환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불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요즘은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말 속에는 신장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입 냄새의 변화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몸에서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피 속에 남습니다. 이 독소가 침샘과 입안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치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생깁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입에서 냄새가 좀 바뀌었어요. 이런 말은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라 신장의 도움을 원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붓기, 피로, 혈압 변화, 소변 변화, 식욕 저하, 입 냄새. 이 6가지로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지금이 바로 몸을 들여다봐야 할 순간입니다. 신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작은 변화를 잘 듣기만 한다면 신장은 충분히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아주 민감한 장기입니다. 특히 당과 염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식단 하나만 잘 바꿔도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진료실에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한 신장을 지키는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싸지 않고 어렵지 않고 마트에 가면 바로 집어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혈당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과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펙틴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장 속에서 염증을 줄여주고 노폐물이 혈액으로 다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결과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가 크게 줄어듭니다. 사과 한 개를 아침에 꾸준히 드신 76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소변이 탁하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도 경계선이었는데 식단에 사과를 넣고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는 간단해 보이지만 신장에게는 큰 휴식을 주는 과일입니다. 껍질째 드시면 좋지만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작게 썰어서 드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특히 여성분들이 방광에 좋다고 알고 계신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는 능력입니다. 크랜베리 속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세균이 소변길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잦은 방광염, 잦은 소변, 자주 타는 느낌 같은 증상들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신장이 결국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약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이분처럼 자주 재발하는 분들은 식습관을 함께 바꿔야 오래갑니다. 그래서 크랜베리를 하루 한 컵 분량 정도 요구르트나 시리얼에 곁들여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뒤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고 소변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크랜베리? 그냥 새콤한 과일인 줄 알았는데 제 신장을 이렇게 편하게 해줄 줄은 몰랐네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설탕 절대 첨가 NO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린 크랜베리를 드시는데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가당 또는 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는 통풍에 좋은 과일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장에도 아주 뛰어난 과일입니다. 체리는 몸속 염증을 낮춰주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신장 혈관의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체리는 단단하고 맛이 좋아서 이게 무슨 치료 음식인가 싶을 정도지만 통풍 환자들의 수치가 실제로 낮아지는 것을 보면 신장에게도 얼마나 부담을 줄여주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이 제때 걸러지지 않으면 결국 신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체리는 신장 건강에 조용한 수호자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과일만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도 결국 과당이 있기 때문에 하루 총량을 넘기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겁니다. 과일은 하루 한 접시, 그리고 그 접시는 손바닥 2개를 맞댄 정도의 크기. 이 정도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과일들을 언제 먹느냐입니다. 식사와 너무 가깝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2시간 정도 떨어진 시간대에 간식처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반 컵이라도 물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과일 속 성분이 혈액에서 원활하게 흘러가며 신장으로 부담을 덜 주고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3가지 과일, 사과, 크랜베리, 체리는 단순히 몸에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기능을 지켜주는 확실한 기본 식단입니다. 특히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혈압 당뇨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 소변 문제를 반복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필수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과일들을 냉장고 속에 하나씩만 채워 넣어도 신장은 내일을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로 신장의 염증을 낮추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몸 전체가 신장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장은 혼자 일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혈관, 심장, 장, 근육, 온몸이 함께 편안해질 때 신장이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평생 환자분들께 권하고 가장 효과가 좋았던 신장 회복 루틴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염분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쁘면 무조건 싱겁게만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오히려 몸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갈증이 심해지고 손발 저림이나 어지러움이 생기고 심한 경우 혈압까지 떨어져 신장이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짠맛을 아예 없애지 말고 숨길 정도로만 낮추세요. 반찬간은 평소에 70% 정도로 줄이고 국탕찌개 국물은 꼭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한 가지만 해도 신장에 가는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이 나쁘면 단백질을 피해야 한다고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나치게 단백질을 줄이면 근육이 빠르고 근육이 줄면 노폐물을 잡아주는 역할과 혈당 조절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신장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권하는 방식은 고기는 줄이고 단백질은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두부, 달걀 흰자, 흰살 생선처럼 신장 부담이 적은 단백질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분이 많은데 이건 신장이 밤새 과로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단백질은 가능하면 오전이나 점심에 배치하세요. 밤에는 신장도 쉬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물 마시는 타이밍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셨다가 밤새 소변 때문에 깨고 다음 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따르는 분들은 하루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 컵,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컵,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컵, 그리고 저녁에는 몇 모금 정도만. 이렇게만 해도 수분이 충분히 몸을 돌고 밤에는 신장이 과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장 건강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이 왜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장 속에서 생긴 독소가 혈액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면 결국 그걸 처리하는 장기는 신장뿐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치유하려면 먼저 장의 염증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 식사에 사과나 배, 점심에는 익힌 브로콜리나 배추, 저녁에는 소량의 김치나 무조림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장 속 독소를 잡아주면서 신장으로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습관을 딱 2주만 유지하면 소변 냄새, 색깔, 부종, 속 불편함까지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오래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신장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움직임을 줄여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움직임은 신장에 큰 선물입니다. 하루에 10분씩 3번. 아침에 10분 걷고, 점심 먹고 10분 걷고, 저녁 먹고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30분이 신장의 혈류를 부드럽게 유지시키고 염증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70대 환자분께 이 습관을 드리자 3개월 뒤 소변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크게 줄었고 밤에 깨던 횟수도 반 이상 줄었습니다. 운동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걸었을 뿐인데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저녁 식탁을 가볍게 비우는 것입니다. 저녁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길어지고 혈당이 오르고 그 부담이 그대로 신장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단백질과 기름진 음식이 많은 저녁 식사는 신장이 밤새 과로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에는 포만감의 70%에서 멈추기.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 조금 더 먹을 수 있지만 그만둔다. 이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이 6가지 루틴을 오늘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시작하시면 몸의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소변색이 맑아지고 붓기가 줄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장기입니다. 한 번만 방향을 바꿔주면 스스로 살아날 힘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겉으로 티를 잘 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지켜줘야 합니다. 특히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온 이 4가지 습관은 조금만 방치해도 신장을 꾸준히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습관들을 바꾸는데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첫 번째는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 동안 바쁘다 보니 물을 거의 못 마시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갑자기 2~3컵을 한 번에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한꺼번에 밀려오는 물을 처리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많은 물을 마시면 밤새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출렁입니다. 이 혈압의 출렁임이 신장의 모세혈관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염증을 키우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70대 여성분 한 분도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 좋다 해서 자기 전에 2컵씩 마시고 잤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아침마다 만성 피로와 부종을 달고 살았습니다.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 마시는 타이밍만 바꿔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붓기와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짜고 단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소금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신장 필터가 과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난 짜게 안 먹는데 라고 하세요.
하지만 뜻밖의 음식들이 신장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약하게 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국물 많은 음식, 달달한 음료나 빵, 과자들. 이 음식들은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출렁이게 하고 그 부담이 결국 신장으로 갑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건강해 보이지만 칼륨과 당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일 주스를 마셨을 때 소변량이 갑자기 늘거나 피곤함이 증가한다면 신장이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진통제와 영양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두통약, 근육통약, 감기약. 이런 약들은 대부분 신장에서 배출됩니다. 그래서 자주 복용하면 정말 조용하게 그리고 느리게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D, 칼슘, 철분, 고함량 비타민 C, 크레아틴. 이런 성분들이 몸에 남으면 결국 신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은 신장 결석의 위험을 올릴 수 있고 철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신장의 미세 혈관을 자극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분도 몸에 좋으라고 비타민과 보충제를 종류별로 드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오히려 신장 수치가 점점 나빠지더니 결국 약물 중단과 식단 조절을 시작하면서 천천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에는 항상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후속 작업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신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 그 시간만큼 신장의 혈류도 느려집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노폐물이 혈관 안에 오래 머물고 그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는 신장은 평소보다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분이라면 1시간에 한 번씩 3분만 몸을 움직여 주세요. 그 3분의 움직임이 신장의 피로를 크게 줄입니다. 특히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 TV를 보며 한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신장뿐 아니라 혈당, 혈압, 혈관 모두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어떤 병보다도 조용하게 신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액을 쉬지 않고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조금만 덜어주면 정말 놀라울 만큼 빨리 회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을 지키면서도 투석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법,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안해지셨나요? 나도 혹시 신장이 안 좋아진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스치셨다면 그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불안은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 조용한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뒤늦게 병원에 와서 후회하셨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마주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일찍 아는 순간에 서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신장을 지키기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신장은요, 겉으로는 말이 없지만 생각보다 정말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반응이 바로 옵니다. 소변색이 맑아지고 거품이 사라지고 붓기가 줄고 아침 피로가 훨씬 가벼워지고요. 저는 그런 변화들을 환자분들마다 수없이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어서, 뭘 해도 소용없을 거라서. 이런 생각은 신장에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피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식탁 앞에 앉아 계실 때도, 병원 갈까 말까 망설일 때도 신장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수고에 오늘 단 한 가지만 더해 주세요. 아침 첫 소변 단 10초만 눈여겨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면 신장이 보내는 변화를 세상 누구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이야기도 기억해 주세요. 수박 껍질의 시트룰린처럼, 사과 껍질 속 팩틴처럼, 크랜베리의 염증 완화 효과처럼, 체리의 회복력처럼 우리 주변에는 신장을 돕는 자연의 힘들이 정말 많습니다. 몸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꾸준히 하고 가끔은 몸의 소리를 듣고 조금만 더 자신을 챙겨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는 건 스스로를 아끼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저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더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이야기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투석 걱정 없이 오래 사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함께 100세까지.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